자, 등차수열 가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 이제 숙제가 나왔어요. 숙제가 나왔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열심히 풀어 오려고 했으나 여건상 못 풀었던 사람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자, 가보자. 1번 유형에서 풀었다. 질문. 저 네, 96번 작업을 해주면 돼요. 98번 오, 좋아, 좋아. 우리 찬주가 질문을 해줬어. 와, 우리 찬주가 질문을 해줬어. 와. 오,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은데? 자, 볼게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생각해야 돼. 항의 넘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차수열은. 얘는 10번째 항이고, 얘는 7번째 항인데, 우리 생각을 하는 거야. 7번째 항과, 그 다음에 8번째 항, 그 다음에 9번째 항,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있을 거고, 자, 10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뺐는데, 우리가 등차수열은 얘는 여기다가 D를 더한 거야. 얘도 D를 더한 거고, 공차를. 얘도 공차를 더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차를 몇 번 더해줄 거야? 3번 더해줬겠죠? 그쵸?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남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이 의미는 뭐였던 거야? 3D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공차가 얼마라는 걸 2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쵸? 자, 이제 생각하는 거야, 다시. 공차가 2라는 건 알았는데, 자, 첫째 항이 4래. 자, A가 4라는 거거든? 우리는 A4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 네 번. 3번. 계속 잘 세야 돼. 아. 그쵸? 왜냐면 첫째 항은 그대로 있는데, 넷째 항이니까, 둘째, 셋째, 넷째니까 3번 더하면 넷째 항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공차를 이렇게. 근데 우린 첫째 항이 4라는 거 알고, 공차가 얼마라는 거? 2라는 것도 알았어. 이걸 더했으니까 10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등차 수열은 결국은 항 번호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항 번호의 차이가 공차의 역할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몇 번? 질문. 1번에서 넘었어요. 오케이. 자, 2번 유형의 질문. 96번 해주면 안 돼요. 96번 해주시면 아, 1206번? 1196. 96번? 96번. 아니고, 해주시면 안 되지 않지. 자,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은 일반항이 저렇게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역할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원래 AN이라는 건 A 플러스 N-1D가 정상적인 식인데 이걸 전개해보면 DN-D거든요. 그래서 요 N을 가지고 있는 애를 앞에 빼본 거야. 그리고 플러스 A-D가 됐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중시하죠. N 앞에 있는 숫자가 뭐다? 공차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요 앞에 있는 숫자가 뭐라는 걸 알아? 공차라는 걸 알았어. 그치? 첫째 항은 n이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n에다가 1 대입하면 첫 장이 나오겠지. p 플러스 q. 그래서 첫 장 맞는 거죠. 3번까지. 공차는 p 맞는 거죠. 자, 이제 생각할게요. 원래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생각해보자. 두 번째 항이라는 건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는데 두 번째 항으로 세 번째 가기 위해서는 공차 d를 더해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같대. 그럼 d가 얼마여야 같아질까? 얘가 0이면 0을 더한 거니까 당연히 같아지겠지. 그래서 맞는 표현인 거야. d가 공차니까. 자, 이제 가볼게요. 공차가 0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A n번 장이 있을 텐데 여기다가 d를 더한 게 n 플러스 1번 장이겠지. 그러니까 n번 장 다음 항이 이거잖아. 그러면 n번 장에다 공차를 더해야 이게 나오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자, 공차가 0이 아니면 무조건 얘가 더 크대. 공차는 무조건 양수야. 음수일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다가 음수를 더하면 얘가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다섯 번째도 보긴 할게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생각해봐. 이런 거 나오면 머리가 좀 멍할 수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요 식에다가 1 대입해. 그러면 2에다가 1 대입했으니까 p 플러스 q
얘는 얼마? 2를 대입해. 그러면 여기다 2를 대입했으니까 EP 플러스 Q가 된다. 그쵸? 그러면 이거 그대로 풀어보면 EP에서 EP 뺐으니까 사라지고 EQ에서 Q 뺐으니까 Q만 남겠죠. 그런 식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열이라는 게 뭐만 알고 있으면 일반항만 알고 있으면 요 n에 따라서 그냥 숫자 똑같이 대입해주면 돼. 어차피 n은 자연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주면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유형에서 질문. 두 번째 유형에서 질문. 없으면 세 번째 유형 갑니다. 세 번째 유형에서 질문. 유형 4번. 자, 그쵸. 우리 세 번째 유형은 아직 안 나왔고 유형 4번에서 질문. 1220이요. 1220번 가볼게요. 좋아요. 자, 1220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인데 처음으로 100보다 크게 되는 항은 제 몇 항인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A1, A2, 그리고 A3가 있어요. 그 다음에 A5, 예, 4, 5, 6이죠. 4, 5, 6이 있어요. 자,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 저기 나오는 모든 항을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항을 A,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T,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 2D. 그쵸? 자, 이걸 더하면 마이너스 24고요. 자, 다시 여기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 3D. 다섯 번째는 A 플러스 몇 D? 4D. 여섯 번째는 A 플러스 몇 D? 5D야. 그쵸? 요게 48이야. 이제 연립방식 문제인 거야. 요거 다 묶어주면 3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24. 그러면 A 플러스 D는 얼마? 마이너스 8. 가능하죠? 자, 이쪽도 한번 볼까요? A가 3개 있고 3A, D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서 12개 있어. 48 3으로 나눠서 A 플러스 4D가 16.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8이라 그랬어. 연립 방정식 풀어보시면 3D의 값이 얼마예요? 24. D는 얼마다? 8이다. D가 8이니까 A는 얼마야? 16. 마이너스 16. 그렇죠? 마이너스 16. 자, 이렇게 알아냈어요. 자, 이제 이걸로 뭘 알 수 있냐면 봐봐.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일반항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A가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 공차는 8이니까 8 전개하면 8N 마이너스 24가 일반 항이 된 거야. 자, 이제 진행합니다. 이 항이가 100보다 뭐래요? 커야 된대. 그러면 얘가 이제 10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100보다 크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고민하는 거지. 이 1차 분식이잖아요. 중학교 때 많이 풀었던. 이제 풀어보면 돼. 1차 분식을. 8n 이항시켜서 124. 약분이 안 돼요. 자, 4n 요거 넘기면 8분의 124인데 4로 한번 됩니다. 2분의 31. 그럼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n은 얼마예요? 10 얼마일 때 만족하죠? 16. 그렇죠, 16. 부터 만족하죠. 그러니까 처음은 16이 됩니다. 자, 요렇게가 이 문제의 정석적인 풀이야. 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등차 중앙 있죠? 네. 그쵸? 등차 중앙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볼게요. 우리는 이 둘을 더하는 값은 2a2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등차 중앙인 거야. 자, 이 둘의 등차 중앙이 a2니까 이 둘을 더하는 값은 a2의 2배가 된다. 그러면 얘를 3a2라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얘 또한 3a5라고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네. 등차 중앙을 활용한 거야. 왜냐면 a4랑 a6를 더하는 값이 2a5거든. 등차수열에서는 a랑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2d가 있으면 이 둘을 더하면 2에 a 플러스 d가 되잖아요. 그래서 2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건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a2의 값이 얼마라고? 8. a5의 값이 얼마라고? 16. 아까 나왔던 문제야. 찬주가 물어봤던 건데 a5에서 a2를 빼보자. 그럼 3d가 나오는 거. 16에서 얘 빼보자. 24야. 그래서 3d는 d의 값은 얼마다? 8. 아까 했던 거 나온 거죠. 자, d의 값이 8이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d의 값이 8이네? 그러면 a2라는 녀석은 거꾸로 가는 거니까 a1의 값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6이 되겠다라고 바로 알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일반항 구해서 가는 건데, 자,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차랑 첫째항을 알았잖아요. 공차랑 첫째항을 알았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인데 좀 더 빠르게 갈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A는 아까 우리가 공차는 무조건 n의 개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8n이라고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뒤에 뭔가 붙이면 되거든요. 생각해봐. 얘는 n이 1일 때 마이너스 16이 나오려면 이 뒤에 마이너스 24가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바로 쓸 수 있어. 근데 이건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하지. 많이 풀어보면서.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석적인 풀이다. 근데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항 3개 때 나오면 항상 등차 중앙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 또 몇 번 가나요? 선생님, 어. 저 앞에 거 질문해도 돼요? 하세요. 1202번 1200. 이거 2번 1200. 자, 볼게요. 첫째 항의 a고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a 값을 구해보자. 첫째 항의 값을 구해보자. 이런 문제예요. 이 아이를 풀 건데 어떻게 풀 거냐면 좀 전에 썼던 등차 중앙이에요. A2랑 A4를 더하면 A3의 2배잖아. 얘랑 얘를 더하면 이거의 2배인 거야. 항상 등차 중앙. 그럼 풀이 훨씬 편한 거예요. 자, 제곱하래요. 4A3를 제곱하래요. 그랬더니 16A3가 됐대요. 흔히 우리가 보던 2차 방정식인 거지. 그러면 A3의 제곱은 4A3가 되면서 누가 봐도 A3는 4예요. 그쵸? 이거는 안 해봐도 알죠? 자, A3는 지금 4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A의 값을 구하래. 공차가 얼마래? 마이너스 2래. 이러면 또 우리가 일반항 이런 거 구하면 안 돼. 왜냐면 봐봐. A3가 4잖아? 그러면 A2는 거꾸로 가는 거지. 그치? 정방향으로 갈 때 마이너스 2라면 거꾸로 가면 2 그렇지. 2를 더해주면 되겠지. 6, 6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8, 8. 이렇게 더하면 되지. 공차를 거꾸로 가는 거지. 일반항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거든. 항이 별로 차이가 안 날 때. 그쵸? 아까처럼 16번째 이런 거는 식을 만들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환수 세면서 거꾸로 계산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유형에서 또 질문. 이거 완전 아픈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만요. 넌 숙제를 안 한 거잖아. 하나만. 지금 숙제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고 있는 거잖아. 완전 앞에 어딘데? 110. 1150. 앞은 안 돼. 지금 수혈하고 있잖아. 갑자기 사인 법칙을 왜 넘어가? 지금 수혈하고 있는 거지.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맥이 끊깁니다. 자, 이쪽에 질문. 자, 그러면 유형 3번을 좀 할게요. 자, 유형 3번 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건데, 자, 유형 3번은 잠깐만, 우리 숙제가 지금 21번까지였잖아. 아직 안 끝났네. 유형 4번에서 더 이상 질문 없나요? 자, 그럼 유형 4번에 22번 일단 남았고 유형 3번 남았는데, 자, 이걸 먼저 할게요. 유형 4번에 22번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유형 3번으로 갈게요. 자, 여기 볼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3n-1 등차 수열이에요. 5n-2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자, 이거 교집합은 뭐예요? 서로 같은 걸 찾는 거죠.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해요. 그런데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대요. 아,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써보는 거야. A라는 집합은 n에 이제 1, 2, 3, 4 들어가거든요. 1 들어가면 2, 그 다음에 5, 8, 11, 14, 17, 20, 23 이런 식으로 가요. B라는 아이는 요거예요. 1 들어가면 3, 2 들어가면 8, 13, 18, 23, 28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이들의 교집합을 찾으래. 준서야, 뭐가 있을까? 교집합. 23. 아니, 3천 앞에서부터 찾아야 돼. 8. 8부터. 그 다음에 23. 23. 그 다음은 얼마일까? 39를 어떻게 알았어? 아, 39는 아니야. 38이야. 왜 38일까? 15씩. 그렇지. 이들의 차이가 15거든. 근데 15는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건 아니에요. 15는 왜 나왔어? 3과 5의 최소 공배수야. 그래서 15가 나온 거야. 이건 이제 중학교 1할 때 우리가 최소 공배수, 최대 공배수 할 때 배우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냥 해보면 보여. 아, 솔직히 한 번만 더 써봐도 보이거든. 그냥 여기서 감이 안 왔잖아. 그럼 또 써보는 거지. 30 커지고 있으니까 29, 32, 35, 38 여기까지 써보고 여기는 33, 38 그럼 여기 또 나올 거야. 여러분 센스가 있어서 8이네, 23이네, 38이네 이거 딱 보면 15 커졌네? 얘도 15 커졌네? 그럼 또 15 커지겠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쵸? 자, 문제 이제 보자. 100보다 커지는 확률 구하래. 그냥 계속 키워봐. 15씩. 더쌤 잘하잖아. 그러면은 68, 얼마? 83, 그 다음에 98. 틀리는 거야. 108하면 틀리는 거야. 98. 더쌤 잘해야 돼. 등차수를 더쌤 진짜 잘해. 더쌤 뺄쌤 잘해야 돼. 108 되면 틀리는 거야. 분명히 보기에는 있을 거거든. 자, 그러면 얼마? 113이니까 자,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잘 모르겠더라도 n에다가 숫자 하나씩 넣어보면 돼. 좀 풀려, 결국. 근데 시간만 들이면 무조건 풀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가 쭉 진행되는데 이거 솔직히 보면은 어떤 느낌이죠? 어려워 보이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기니까. 근데 막상 풀어보면 그냥 해보면 되는 거잖아. 실제로 등차수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나 나중에 배우는 수열의 합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쨌든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그죠? 대입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막말로 최악의 경우 숫자 10번만 대입하면 답이 나와. 그러니까 한 3, 4분 투자하면 무조건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멍청한 게 기말고사에서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이나 시그마의 단순한 합구하는 문제를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데 하고 패스하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왜? 숫자만 대입하면 무조건 풀려. 시간만 들이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 방부등식이나 아니면 귀납적 정의나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시간 투자한다고 이게 풀린다는 보장은 없거든. 그런데 수열 파트는 시간 투자하면 무조건 풀려. 진짜로 그렇거든요. 정말 시간 투자하면 다 풀리니까 절대 정치지. 자, 그 다음은 이제 절대값 문제 갈 건데,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 사후나 풍문은 물론이고 모든 학교에서 절대값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를 등차에서 나올지 등비에서 나올지는 선생님 마음이고, 아니면 시그마에서 나오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긴 한데,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절대값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봐. 봐봐. 보세요. 첫째 항이 예를 들어서 15였어. 공차가 5래. 마이너스 5래. 그럼 얘는 10, 5, 0, 마5, 마10, 마15, 마20 이렇게 가겠죠. 자, 반대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였는데 공차가 5래. 마10, 마5, 0, 5, 10, 15, 20 이렇게 가겠지.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나씩 더해갈 거야. 더해가면 더하면 숫자 커지죠. 더하면 숫자 커지죠. 더하면 숫자 커져요? 더하면 숫자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럼 얘는 이런 문제를 줄 거야. 합의 최대값. 그러면 몇 번째까지만 더하면 돼? 합을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몇 번째 항까지 더하면 돼? 좀 전에 했잖아. 그 0까지. 여기까지만 더하고 있어. 물론 0까지 더해도 돼. 어차피 합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 더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더하면 돼야 돼. 안 되는 거야. 자, 반대로. 여기서는 합의 최대값을 물어볼까 최소값을 물어볼까? 그렇지. 최소값을 물어볼까. 한번 생각해보자. 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안 되잖아. 그치? 어디서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 굳이 0까지 안 가도 되긴 해. 그러니까 양수로 바뀌기 전까지만 더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단 물어봅니다. 그래서 합의 갑자기 문제에서 합의 최소값이냐 합의 최대값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합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양수의 출발에서 무조건 음수로 가는 녀석이 있고,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음수에서 시작해서 무조건 양수로 가야 돼. 자, 요게 일단 하나. 그러면 여기서는 또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입니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입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수열에 절대값이 붙으면 음수인 항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자, 잘 생각해봐. 어떤 수열이 있는데, 봐봐. 수열이 있는데 2, 4, 6, 8 이런 수열에다가 절대값 7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4 이렇게 가는 수열에서는 절대값을 치면 뭔가 변화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7, 4, 1, 마 2, 마 5 이렇게 하면 절대값을 치면 변화가 생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수열 문제를 만났는데 절대값이 있어. 그럼 무조건 음수인 애가 있다는 거야. 무조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문제를 낼 가치가 없잖아. 아니 모든 항이 양수인데 거기다가 절대값 치는 건 무슨 짓이야? 뻘짓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절대값을 친다라는 건 음수면 아니 양수면 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절대값 기호가 나왔어. 만약에 첫째 항이 음수면 공차는 뭐가 돼야 될까? 절대값이 나왔어. 첫째 항이 음수야. 공차는 뭐가 돼야 문제에서의 가치가 있을까? 양수가 돼요.
계속 음수야. 의미 없잖아. 그렇죠. 뭔가 변화가 생겨야 그럴 만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첫째 항이 양수야. 그럼 공차는 뭐가 나와야 될까? 음수. 그렇지. 무조건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음수인항이 존재한다. 공차가 양수래. 그럼 첫째 항은 무조건 음수여야 해. 공차가 음수래. 그럼 첫째 항은 무조건 양수여야 돼. 이걸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첫째 항이 양수야. 근데 갑자기 합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무조건 공차는 음수인 거야. 첫째 항이 음수야.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공차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래야 문제들의 성립 가치가 있는 거야. 일단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일단 들어갈 때부터. 자, 이제 문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공차가 양수래. 근데 문제 보시면 절대값이 있죠? 그럼 첫째 항은 무조건 뭐예요? 음수야. 자, 가보자.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머리를 두는 거야. 자. A6하고 A8을 더했네. 그러면 A7이 얘가 0이 되는구나. 그쵸? 뭔지 모르겠지만 일곱 번째 항이 0이구나. 그쵸? 근데 얘 0이거든? 거기도 3 더했네?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양수. 그치? 풀마 3이 돼야 되겠지. 근데 잘 생각해. 공차가 양수야. 공차가 양수거든? 그럼 얘 점점 커지는 값이잖아. 네. 그러면 여섯 번째 항 얘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여섯 번째 항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 좋아, 좋아, 좋아. 생각해.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공차는 얼마란 소리야? 3. 그렇지. 커지고 있으니까 공차는 3이잖아. 문제에서 뭘 보내? A2. 몇 번? 4번 더 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A5, 4, 3, 2까지 가는 거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괜찮죠? 이런 느낌인 거야. 됐죠? 정신은 바짝 차려야지. 아무 생각 없이 작아지는데 막 더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런 것들만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대입해서 해도 돼요. 오, 대입해도 돼요. 하나씩 다 대입해도 돼요. 이거 그냥 알아보겠다. A 플러스 5D, A 플러스 7D는 0이구나. 2A 플러스 12D는 0이구나. A 플러스 6D는 0이구나. 너? 일곱 번째 항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아무 문제 없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말로 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 있어요. 제 3항은 21. 5항과 11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자, A3가 있어요. 이게 20이래. 근데 20인데 다섯 번째 하고 11번째 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거야. A3, A4, A5, A6, A7, 그다음 A8, A9, A10, A11. 그래서 누구랑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을 거거든. 근데 얘랑 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가 되려면 이들이 딱 가운데 있는 녀석 0이에요. 자, 다시.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라는 말이 뭐냐면 얘는 양수잖아. 여기 얘가 20이었으니까 얘는 양수잖아. 그럼 얘가 양수거든. 양수 뭐 K라고 하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그렇죠.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안 되니까.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잖아. 생각해보자. 봐봐. 이 8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가운데 A가 있으면 등차 수열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그쵸? 반대로 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그쵸? 자, 봐봐. 중요해. 얘네들 더한 값 얼마죠? 얘네들 더한 값 얼마죠? 얘네들 더한 값 얼마죠?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 딱 바로 옆에 있는 애들뿐만이 아니고 한 칸씩 건너뛰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 말은 5번째하고 11번째가 절대값이라고 구호 반대래. 아, 그러면 5하고 11의 등차 중앙 5 더하기 11 나누기 2인 몇 번째? 8번째 항이 0이구나라고 알게 되죠. 자, 그럼 8번째 항이 0인 거야. 자, 첫 번째 항, 상항, A 상항은 20이야. A8, 8번째 항은 0이야. 천주야. 네. 공차는 얼마일까? 공차는 정지는 4. 어떻게 되고 있어, 숫자가? 커지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줄어드는. 그러니까 4겠어? 마이너스 4겠어?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리고 공차는 마이너스 4예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10번째 항이네요. 자, 8번째는 0이었어. 그러면 9번째는 마이너스 4. 10번째는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끝. 14번도 해주면 안 돼요? 14번이 뭐예요? 직접 푸세요. 야, 어떻게 4개 왜? 유형 중에서 다 3문제를 풀어달라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는지 14번이요? 네, 방법. 네. 테이프하면 되죠. 근데 그러면 D가 0 나오죠? 아닌가? 오케이. 소리감 있게 해. 너무나. 무슨 귀고 손들어 쓰고 있어. 진짜 머리다. 보자. A1은 마이너스 15예요.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커진다고 했고요. 이 소리예요. 그쵸? A3의 절대값과 A4가 같은 값을 가진대요. 그럼 A4는 무조건 양수야. 그쵸? 자, 그런 상태에서 A7의 값을 더해야 했거든요. 자, 볼까요?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A4가 있는데 얘네 둘 같아. 절대값이 갖고 부호 반대야. 그러면 얘네들도 같다.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일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건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4가 있고요, 5가 있고요, 6이 있을 건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리셨어요? 여기서 얘랑 얘 A3는 음수고 A4는 양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값이 똑같으려면 둘 다 0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을 거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걸 떠나서 얘랑 얘의 딱 중간이 뭐예요? 0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감안해서 문제를 풀죠? 아까 대입하면 안 됐다고 했잖아. 네. 얘는 뭐예요? 플러스 2죠? 뒤에 거는 A 플러스 3D예요. 맞나요? 네. 근데 A 플러스 2D는 양수, 음수? 아, 음수. 음수. 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그냥 플러스로 바꾸고 2A 플러스 5D는 0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첫 장이잖아요. A는 얼마래요? 마이너스 15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5D는 0이래요. 그럼 D의 값은 얼마예요? 나오죠. 아, 그죠? 그럼 D의 값은 6이잖아. 끝났네? 왜 D의 값? D가 얼마냐? 여기다가 6을 몇 번 더하면 돼? 6번 더하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6이면 36 하시면
물론 이제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렇게 답이? 자, 왜요? 답이 1번 1번이에요? 왜 그럼 안 돼? 아니요. 자, 제가 원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A3와 A4의 등차 중앙은 A 3.5항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입으로 만드는 항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의 등차 중앙도 이겁니다. 얘랑 얘의 등차 중앙도 이거죠. 그럼 우리는 A 6번째 항이 얼마? 플러스 10이라는 거 바로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의 공차가 몇 D죠? 5D거든요. 5D가 30이라는 것도 알았고 D는 6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6도에서 21로 바로 끊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최종 버전이고 마지막에 너희가 꿈꾸는 그 모습인 거고 그러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풀립니다. 등차 중앙을 이용하시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네? 그럼 3.5항이 0이구나. 그러면 얘랑 짝꿍인 A 6번째 항 너가 얘랑 똑같이 부호가 반대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공차는 5칸 띄었는데 그게 30이네? 그럼 한 칸이 6개짜리구나? 그럼 다음은 21 하면서 그냥 끝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면 1등급인 거지. 시간상. 자, 이런 문제고요. 자, 4번 유형 됐고요. 5번 유형을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너희가 깍둑 썰기 잘 하셔야 돼요. 가래떡 썰기. 가래떡 있어요. 한 번 잘랐어. 몇 등분? 2등분, 2번 잘랐어. 몇 등분? 3등분, n번 잘랐어. 몇 등분? 플러스 1등분. 그것만 잘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숫자 사이에 n개를 집어넣으면 몇 칸이 생긴 거야? n 플러스 1칸이 생긴 거야.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개수 하나 때문에 틀립니다. 이 문제는. 자, 한번 볼게요. 자, 12번 한번 가볼게요. 73과 169 사이에 31개의 수를 넣었어. 몇 등분? 32등분. 그러면 봐봐. 73이고 169 사이에 나 들어갔어. 그러면 이게 몇 등분 됐다고요? 32등분 됐다고요. 그러면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공면수. 자, 73하고 169가 있는데 이걸 한 번 쪼갰어. 그럼 공차가 몇 개 더한 거야? 2개. 73하고 69가 있는데 169가 있는데 한 번 3번 쪼갰어. 그러면 공차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 100이야. 그러면 n번 쪼개서 31번 쪼개서 32등분 있잖아. 공차가 몇 개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거야. 이거 계산하라고. 이거 조심하라고. 자, 그러면 169에서 이걸 빼봤어요. 169 마이너스 73 그럼 얼마죠? 96. 자, 이게 32. 뒤에 값은 얼마? 와, 된다. 됐네요? 이런 문제였어. 됐죠? 개수만 잘 세면 돼요. 개수 잘못 세면 약분이 안 될 거야. 근데 학교 시험 문제는 약분 안 된 그 값도 줄 거야. 어떻게? 31분의 96이 보기 중에 있을 거야.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틀린 거지. 자, 한번 더 볼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냥 나오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11하고 35가 있는데 이게 등차 수를 이룬대. 그렇습니다. 네, 친절하다. 나보고 출근 준비하라고. 이 시간에 딱 출근 준비가 시작되는 시간이거든. 뭐 하다가 이 시간 딱 되면 출근 준비를 시작해야 돼. 자, 한참 자. 저 목소리 톤이 마음에 들어. 경쾌. 경쾌. 그래서 출근을 신나게 해야지. 그쵸? 어쨌든 간에. 자, 볼게요. 집에 있을 때보다 너희랑 수업 할 때가 재밌어. 왜요? 난 그래. 아, 그래요? 그래갖고 너희랑 수업하면서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어.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저희가 막 공식 같은 거. 뭐라도 내가 막 화내고 막 열받고 막 그러잖아요. 별로 스트레스가 안 돼. 신기하게. 제가 그 검사 받았거든요. 그거 받았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극도로 낮대. 헐. 엄청 행복하게 사실. 그러니까 그 의사 그 하신 검사하신 분 얘기로는 이건 거의 자연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자연인의 삶을 살 때 보통 스트레스가 없잖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 밥 먹고 싶으면 밥 뭐 하고 싶어 이러잖아요. 거의 자연인이니까 이게 도심지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스트레스 지수라고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배우고 싶다. 오. 그래서 이게 검사했는데 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면 집에서. 그러면 왜요? 집에서 가족들 모두와 함께 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높대. 상처받으시겠다. 상처받으시겠다. 막 검사를 다 해봤거든요. 우리 와이프랑 있을 때가 진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아. 와이프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야. 실제로 내가 눈치를 많이 보거든. 와이프 눈치. 제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거든. 원장쌤 눈치 보더라고. 원장 선생님 눈치도 안 봐. 솔직히 원장 선생님 눈치도 잘 안 봐. 근데 내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눈치를 보는 딱 한 명이 존재하는데 그게 와이프. 감동이야. 감동? 완전 양말씨. 감동인가?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은 거야. 왜냐면 와이프 눈치를 보내야 보는 되는 게 우리 와이프 무서워. 우리 와이프 무서워. 오늘 아침에 나 성질냈어. 빨리 좀 준비하란 말이야. 나한테 25분까지 준비를 하래. 근데 내가 딱 20분에 준비가 끝났다? 근데 아직 막 얘들도 준비하고 있고 와이프도 막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 여유 있나 하고 주섬주섬 냉장고에서 먹을 걸 꺼내서 뭘 먹기 시작했지. 그 식탁에서 그걸 먹고 있었어. 시간이 흘러서 한 30분이 넘어갔다? 갑자기 나한테 아니 25분까지 준비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야. 미안해. 빨리 치우고. 나 그렇다니까. 밥 맛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지, 우리 와이프가 요리 공부해. 그러면은 그러죠? 감동이야. 약간 다혈질이어서 우리 장인어른이 엄청 다혈질이에요. 우리 영상 보시. 근데 우리 처남도 겁나 다혈질이고 근데 우리 와이프도 다혈질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처가 집안에서 우리 와이프가 가장 다혈질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거 보자. 우리 처갓집에서는 모든 사람이 우리 와이프의 눈치를 봐. 진짜. 우리 엄마 눈치 다 봐. 그러니까 그 먹이사슬 구조가 장인, 그다음에 처남이 약간 대립하는 구조야. 근데 약간 이 밑에 장모님이 계시고 이 아래쪽에 장모님이 계시고 이런 구조, 이 계층 구조야. 여기가 대립하는 구조고 그 밑에 장모님이 계신데 여기는 약간 투닥투닥 하면서도 장모님 그래도 장인어른의 그걸 봐주셔. 그러니까 그 예정품이나 좀 가부장의 그게 좀 권위를 세워주시는데 처남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장인어른이 어느 사람의 눈치도 안 봐. 그러니까 아나무인 약간 그런 경향이 있으셔. 하고 싶은 일 다 하셔. 근데 유일하게 눈치 보는 사람이 우리 나래. 우리 와이프. 얘도 아나무인이야. 엄마 말도 아빠 말도 안 들어. 근데 우리 와이프 말은 들어. 어머니도 우리 와이프 말을 들어. 근데 나도 와이프 말을 들어. 우리 딸들도 와이프 말을 들어. 우리 가족의 중심이야. 저희 엄마도 저희 집 세계가 최강자예요. 그렇죠. 원래 그래. 원래 엄마들이 최강인데 이제 그 엄마들이 아빠를 좀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는 차인데. 더 웃긴 거. 왜 25분까지 준비하느냐. 자기도 놀러 가려고. 놀러 가려고 이 시간이 딱딱딱 맞춰져 있잖아. 뮤지컬 보고 막 뭔데. 애기들이랑. 애기들이야. 놀러 가잖아. 난 출근하고. 그러면 좀 우리 그랬다. 이거 영상 보시는 거 같아. 영상 안 봐. 보여드려야겠다. 안 봐. 자, 볼게요. 숫자 해보자. 봐봐. 이거 등차 수열이거든? 제가 뭘 쓸 것 같으세요? 등차 중앙. 이제 좀 감각이 오는구나. 자, 이들을 더하면 46이잖아. 그거의 반절은 얼마야? 23. 5, 그럼 얘가 24이야. 그다음에 봐봐, 다시. 이 둘의 등차 중앙이 얘지. 맞잖아. 이 둘의 등차 중앙이 얘잖아.
34 나누면 17. 근데 이 둘의 등차는 근데 여기는 등차는 필요 없고 60 더했죠. 29.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이 나열됐어. 근데 개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 웬만하면 다 등차중앙 쓰시면 돼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이제 본격적인 등차중앙 문제야. 자, 볼게요. 이들의 등차중앙 길에 더하면 14, b는 얼마? 7. 좋아요. 공차가 떴네? 하시면 되겠지. 네. 뭐 한번 해볼까? 방정식 문제 한번 해보자. 어떤 걸로 가볼까? 자, 가볼게요. 두 실근이 알파 베타래. 자,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알 거야. 알파랑 베타를 더하는 값은 얼마? 2 아 2구나.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은 얼마? 4분의 1 그렇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 실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이때 p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뭘까? 등차수열이거든. 어떤 숫자가 이렇게 등차수열을 이룰 수 있을까? 얼마일 것 같았어요? 1 3 1하고 3? 더해서 2가 나와요. 곱하면 3분의 2 나와요. 3분의 2 3분의 2 하고 있을까? 아니요. 그치, 숫자가 잘 안 떠오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두분의 합을 써서 2라는 것도 알아냈고 두분의 곱이 3분의 1이라는 것도 알아냈는데 이게 막상 숫자로는 안 보여. 그쵸?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를 알아내네. 이건 등차 중앙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알파의 세제곱과 베타의 세제곱을 더한 것은 2p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용준이가 말한 것처럼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곱셈 공식 쓰라는 거야. 자, 그러면 볼까? 자, 알파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이건 공식이니까. 자, 갖다 써보자. 합은 2래. 8. 얘 아직 몰라. 3에다가 요거 3분의 1이래. 요거는 2래. 그럼 네모의 들어값은 약분 4 6 아 곱하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러면 6 P는 얼마? 3 됐죠? 이런 느낌인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그렇죠. 어떤 숫자 있겠지. 근데 P의 값은 얼마라고요? 3이라고 주어졌어. 그래서 좀 숫자 좀 그렇긴 하다. 그렇죠? 곱해서 3분의 1이 나오는데 이게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한번 해볼까? 베타에다가 알파하고 베타에다가 2-알파를 대입했어. 이게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분의 1. 이 소문이 안 되죠? 되나요? 네. 뭐야? 그 정식.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분의 1이 되면서 그 정식이니까 짝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 그럼 얘는 1 추가만 3분의 2 루트 3. 계산이 될 리가 없죠. 무조건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되면 최저. 그렇죠. 요게 이제 공차. 공차가 이거네요. 그렇죠? 요거 가지고 이제 푸는 거니까.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나누기. 나머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준서야. 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저걸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죠?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거랑 자, 1 대입하면 돼요.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거랑 2 대입하면 돼요. 4 플러스 2a 플러스 b 이렇게가 있는데 자, 등차 수열인데 그러면 지우야 등차 수열인데 제가 뭐 쓸 것 같았어요? 그렇죠. 이 둘의 합은 이 녀석의 두 배다.
그렇죠? 그러면 2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2라는 값은 이 둘이 합이야. 더했으니까 a, 더했으니까 2b, 더했으니까 5. 주어밖에 어, 저거 왜 갑자기 플러스 기가 됐어? 어디 플러스 네요. 저거 아래 거. 이거? 있네. 고마워요. 하하.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b는 2b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풀어주시면 2a 플러스 2b 플러스는 a 플러스 2b 플러스 5가 되면서 샥샥, 그래서 슝, a는 슝, 그래서 3 이렇게 돼요. 자, a가 3이네. a는 3, b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대입하면 b가 아직 없어. 그렇죠? a는 3이라는 걸 구했는데 b의 값은 아직 안 나왔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나눠 떨어진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라는 소리죠? 대입해보겠다. 그러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0이다. b의 값은 얼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다. 작년 풍무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3차 방정식 나왔어.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존재하죠. 네, 그런 것들로 문제가 나왔다. 라는 거고요. 좀 복잡한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가보자. 1234. 1, 2, 3, 4도 숫자 숫자 진짜 좋죠. 1234번 한번 볼게요. 빗변의 길이가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갑니다. 어차피 2시에 끝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15분만 참으시면 돼요. 괜찮죠? 자, 빗변의 길이가 지우는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신나죠? 준일이도 갈 수 있잖아. 그쵸? 두 분 신나고 네 분 파이팅. 자, 빗변의 길이가 어느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짧은 것부터 차례로 등차수를 이룰 때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외우는 거예요. 뭘 외우냐면, 자, 직각 삼각형 나오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3대 4대 5, 80 5대 12대 13, 한창 외웠어. 8대 15대 17. 안녕하세요. 7대 24대 25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등차 수열 누구만 넣을까? 등차 수열. 3대 4대 그거밖에 없어요. 직각 삼각형에서 등차 수열 3대 4대 5밖에 없어요. 시험에 문제가 나왔는데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직각 삼각형에서 세 변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나오면 무조건 3대 4대 5야. 80 무조건. 6, 80 그게 3대 4대 5. 아 그렇네. 좋은 지적, 그렇지? 6, 80도 아. 되고 3대 4대 5니까 뭐 9, 12, 15도 되고 3대 4대 5니까 1.5, 2, 2.5도 되고 아 쪽팔려.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좋은 지적이니. 그렇지? 응용도 된다. 네 맞아. 그렇지? 응용도 된다. 이 문제에 딱 필요한 풀이었어. 준서야. 좋았어. 이 문제에 딱 필요한 풀이. 봐봐. 3대 4대 5인데 준서야? 빗변이 얼마래? 2. 빗변이 원래 누구의 자리야? 5의 자리야. 그치? 5가 2로 바뀌었어. 어떻게 해서 2로 바뀐 거야? 5가 어떻게 해서 2로 바뀐 거야? 5분의 1을 곱했지. 그러면 4에다도 5분의 1 곱해야지. 그럼 3에다도 5분의 1 곱해야지. 그치? 맞지?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자, 이거에 뭘 구하래요? 넓이 구하래. 이거랑 이거 뭐 하면 돼? 곱해야지. 2분의 1에다가 25분의 648. 오, 너 때문에 맞춘 거야. 맞아. 2524. 너 이게 선결 지명이지 숫자를 바꿀 수도 있다. 오, 좋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3대 4대 5는 기억하자. 등차 수열, 직각 삼각형 무조건 3대 4대 5예요. 그 다음 거 봅니다. 이런 거 어디서 봤죠? 게임이죠. 스토크 같은 거. 저 수학 엄청 못하는데. 이거 쏟아지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해. 하나 포기. 이거 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 잠깐 워밍업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이니까 다음 3이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쓸 수 있는 거 볼까? 등차 수열 이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보자. 여기 얼마 차이? 15 차이죠. 몇 칸 차이? 5칸 차이죠. 공차는 얼마? 3. 좋아요. 9, 12, 15. 등차 수율이 좋은 게 직접 써보면 맞는 틀리니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자, 이제 가볼까요?
우리 이제 뭐 쓸까? 여기도 쓸 수 있어. 여기 몇 칸 차이? 4칸 차이. 마이너스 8, 공차는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 됐죠? 우리 A 구해야 되잖아. 자, 여기 몇 칸 차이? 4칸 차이. 숫자는 15. 그럼 얼마씩 켜진 거야? 잠깐만요. 5칸 차이 미안해요. 5칸 차이 15. 얼마씩? 30 켜진 거죠. 0, 3, 6, 9. 이렇게. 자, 여기 한번 가볼까요? 마이너스 5에서 15까지 5칸 차이 20입니다. 40 커졌죠? 그러면은 1, 3, 7, 10 이렇게. 괜찮죠? 저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씩 나열하시면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진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대각선은 안 되나요? 그래서 안 돼요. 되나요? 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가로, 세로, 각행, 행과 연 다 이렇게 있죠. 대각선이 되도록 문제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숫자 빼라는 거. 이건 문제 만들기 되게 쉽거든요. 그냥 그냥 1 쓸까? 여기 한 5 정도 쓸까? 그럼 여기는 9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13이겠지? 여기 얼마 정도 쓸까? 여기는 8 정도 써야지. 그 다음에 15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22겠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A, B 이렇게 써놓으면 끝나. 그래 놓고 숫자 지우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 만들기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가 푸는 입장에서 그래서 뭐 쓰자? 일단 그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등차 중앙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 등차 중앙을 써야만 문제가 풀리는데 이런 거야. 봐봐. 얘네들의 등차 중앙은 2분의 B 플러스 23이야. 근데 얘는 또 이들의 등차 중앙이거든? 8 더하기 2분의 B 플러스 23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치? 네. 자,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들의 등차 중앙은 2분의 A 플러스 5예요. 근데 얘는 뭐야? 2분의 A 플러스 5에다가 17을 더한 값이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립으로도 풀 수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네. 계산은 복잡해. 그렇죠? 계산이 요 따위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왜 못하니? 요 따위잖아. 분수 마음에 안 들잖아. 연립 빠졌으니 저는 연립 빠질 때는 안 좋아하는데. 자, 이런 문제였고요. 선생님, 어, 1, 2, 3, 6도 어. 등차 중앙 이용하는 거예요. 1, 2, 3, 6은 등차 수열이야. 아니 버는. 이거? 이거 등차 수열 쓰셔도 되는데 왜냐면 숫자가 안 보이잖아. 네. 그죠? 그래서 등차 중앙을 써야 돼요. 저것도 C랑 31이랑 해서 기부하고. 네, 맞아요. A랑 살짝 어느 정도까지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보시면 이렇게 된다고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숫자 대입이에요. 그냥 느낌적으로 한번 해볼까? 근데 그게 나오면 바로 떠버리기 때문에 자, 얼마 정도 하면 좋을까? A 어떤 숫자? 24 정도? 안 되겠다. 20이 되면 해보는 거 같아요. 20, 2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안 돼. 자연수 안 나와요. 그죠? 보통 이런 거 자연수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20은 안 될 거야. 얼마? 21? 그럼 여기 22가 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아까 23이 되겠고 여기 쭉 내려가면 여기 얼마 커졌어요? 8 커졌으니까 39가 되겠네. 여기가 16 커졌으니까 16 빼면 얼마? 15, 7? 뭐 이렇게 되나요? 16 빼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지금 12가 떨어졌으니까 6 떨어졌으니까 13이 되나요? 여기 가면 되네요. 오, 너무 신기하다. 근데 하나가 잘못되면 싹. 그러니까 이게 스토크가 원래 그렇잖아요. 스토크가 원래 하나 해놓고 이렇다면 해놓고 딱 맞춰봐가지고 되면 오케이. 근데 안 되면 다시 지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두 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연립방정식으로 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를 우리가 2분의 B 플러스 19가 그쵸? 그럼 여기는 뭐예요? 2분의 그러니까 2분의 B 플러스 19 더하기 23 나누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게임한다고 생각하시고 머리 아프려나? 자, 그 다음 등차수를 이루는 수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이거 좀 보자. 숫자가 3개면 무조건 이거 씁니다. 가운데를 A라고 볼까요? 등차 중앙 이용해서 가운데 A, 앞에 거는 공차를 빼고요. 뒤에는 공차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야. 4개가 애매해요. 잘 나오진 않는데 4개가 나오면 이상한 표를 쓰네요. 이러면 좀 문제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칸씩 떨어뜨리도록 했는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했냐면 근데 솔직히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에 연산할 때 내가 구한 게 2D를 구한 건데 실제로 D를 구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연산상에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저는 얘를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홀수 번째에서 가운데를 A로 이렇게 가는 거, 가운데를 A로 빼고 더하고 이게 좋은데 짝수 번째는 그냥 내가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렇게 가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너희 연산상에서 이게 틀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구한 ED랑 D를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자 볼게요. 이 중에서 요거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작년에 풍문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근데 희한하게도 분명히 근데 재작년에 나왔거든요. 재작년에 애들한테 야 이거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꼭 너희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했는데 또 나왔거든. 또 틀리더라고. 그쵸? 뭐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거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알아야 된다 했는데 틀리다. 번호가 이게 두 번째 페이지에 왼쪽에 맨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치상으로 한 7번이라 요즘 됐을 것 같아요. 많이 틀렸다. 근데 어려웠어. 풀이를 해줬거든. 시험 어려웠어? 아무 말 없어. 자 볼게요. 세시근이 등차수 2. 갑니다. 우리가 세시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 세시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놔도 돼요. 근데 저는 A-T, A 플러스 D로 놓을게요. 그러면 이들의 합이 뭐예요? 합이 6. 그러면 3A가 6이에요. 그럼 A가 얼마야? 2. 자, 일단 가운데를 알고 시작했어요. 가운데는 2야.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요게 이제 사람을 굉장히 짜증나게 만들어요. 얘가 뭐냐면 두 분의 곱의 합이거든요. 어때요? 귀찮겠죠? 근데 어떻게 합이 나는지.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세 근의 곱이야. 이걸 원론적으로 풀면 두 근의 곱의 합이니까 둘씩 곱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곱하면 A 마이너스 T. 이렇게 곱하면 A 플러스 T. 이렇게 곱하면 A 마이너스 T, A 플러스 T. 이게 얼마다? 얘는 부호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4다. 이때 A 값은 2를 아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D 값 무조건 나오겠죠? 그렇게 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T는 무조건 나오잖아. A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요거 그대로 풀어보면 자, 2, 4, 마이너스 2D 플러스 4 플러스 2D. 자, 여기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에요. 그러니까 4 마이너스 D제곱은 마이너스 4다. 자, 그러면 요거 날라가고요. 요거만 남았어요. 마이너스 D제곱 4, 4, 4 여기 마이너스 4 이 안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16 D제곱은 16 D는 4.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4 주의하시고. 자, 이때 D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운데가 2인데 공차가 4면 마이너스 2, 6일 거고 공차가 마이너스 4면 6, 2,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이 똑같이 나온 거야. 왜냐면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어차피 숫자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해야 되잖아. 곱해야지. 이거 곱하시면 얼마죠? 24. 그렇죠. 마이너스 24. 근데 얘는 부호가 뭐야? 반대야. 그쵸?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4가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시간이 없어.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가 무조건 2잖아. 그럼 이거 곱하면 무조건 짝수 나오겠죠? 그쵸? 그럼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똑이고. 저게 어떻게 해서 24가 나올까? 2에다가 12를 곱하면 24잖아.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12? 3, 4, 12, 6, 12. 그쵸? 2가 있는데 3, 4, 12? 3, 4? 안 되잖아. 4, 3? 안 되잖아. 2에다가 6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이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또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좀만 참으면 됩니다. 이제 라스트 유형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네요. 우리 등차 수열의 합 개념은 안 들어갔죠? 네. 그러네요. 등차 수열의 개념은 안 했네. 아쉽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 되는데. 아, 저는 숙제가 20문제밖에 안 되잖아. 오 좋다. 모의고사 끝나고 오늘. 왜 이렇게 밝아?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학습 가서 20문제 풀고 다음날 오면 돼요. 기분 좋게. 맞아. 다 못해서 쩔쩔매면서 오지 않았어. 맞아. 내일 모의고사야. 내일 모의고사야. 몇 번 주지? 제발. 목요일 날 뭐지? 학교 안 가지. 저녁 이거. 내일까지 쉰다면 쌤 목요일 날 뚝 쉬는 거지. 목요일 날 수업 몇 시? 똑같이 12시. 플라이어다 맞아. 볼수 있겠구나. 오전이면 너희 힘들까봐 무조건 오전은 피할 거야. 여름방학 때도 오전은 피할 거야. 오전에 하면은 내가 또 연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오전은 피할 거야. 여름방학이면 5시간. 여름방학 때 그치 겨울방학 때 겪어봤죠. 근데 이제 오후로 되니까 좀 할만하긴 할 것 같아요. 길 죽어서. 우리 그래서 수업을 준일이 점심 혼자 먹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아예 그냥 끝날 때까지. 아점을 먹고 와서 그냥 수업을 들으면 점심 혼자 먹을 일 없잖아. 그쵸?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합시다. 1241번까지 하시고. 자, 1241번까지가 우리의 숙제고, 목요일날 12시입니다. 자, 목요일은 평가가 있어요. 목요일은 평가가 있으니까 12시까지 여기다 주시면 21분 다 풀어. 자, 그 다음에 유형 21번 있잖아요. 요거 풀어 오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집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준일이하고 지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숙제 끝내고 가셔야 돼요. 몇 번? 41번까지. 물론 모르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풀 수 있는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푸시고, 그 다음에 가시는 걸로 할게요. 자, 이 평가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평가? 풀었으면 내시고 가시면 돼요. 거의 다 끝냈는데. 오씨. 내가 너좀 이 꺼요? 쌤 끌까요? 맞아.